작년 한 해 시장의 자금을 쓸어 모았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2021년 전기차 시장을 전체적으로 리뷰해보고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기준 연초 이후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만 이 정도 빠진 거고요. 작년 12월에는 2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30% 정도 되겠네요. 사실 이런 하락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불과 1년 전이지요. 작년 2월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ETF이고요. 언제든 계좌에 마이너스 30%는 찍힐 수 있다라는 거 감내하고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인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멘탈을 잡기가 쉽지는 않죠. 연초 이후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매우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하락은 더욱더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 규제 이슈로 작년 한 해 굉장히 부진했던 홍콩 H지수는요, 올해 연초 이후 무려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장해 있는 시장이 바로 여기 심천인데요. 심천은 주가가 별로인데 홍콩은 날아간다? 중국 빅테크 관련해서 특별한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 성장주 내에서도 어떤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걸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빠진 중국 빅테크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2021년 11월 자료까지는 리뷰를 해드리긴 했는데 12월 자료도 2021년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12월 데이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월간 판매량 기준으로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1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팔리는 완성차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팔렸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12월도 중국과 유럽이 하드캐리 했네요. 유럽의 12월 침투율이요. 무려 30%에 육박을 합니다. 성장 속도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 앞에서 2021년 12월 데이터만 보여드렸는데 12월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월별 침투율 추이를 쭉 보여드리면 국가별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만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우상향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자체가 여기랑 여기가 많이 다르죠. 이 차트를 국가별로 조금 나눠서 보면요. 먼저 친환경에 가장 관심이 많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2020년부터 전기차 침투율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더 폭발을 해버린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는 눈에 띄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폭발을 하죠. 2021년 12월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22.6%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중국이 유럽보다 침투율 자체는 낮긴 한데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유럽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이 훨씬 많죠. 12월에 팔린 전기차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47.4만 대인데 유럽은 28만 대입니다. 중국의 60% 수준에 불과하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친환경 정책으로서의 전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가속도를 붙일 만한 이슈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전기차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로 인해 전기차 침투율이 2021년부터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중국이나 유럽은 계속 놀라운 침투율, 판매량 보여줄 것 같고요. 2022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월별 데이터를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2021년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2021년 누적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야겠죠. 2021년 누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요 7.9%입니다. 2019년 2.4, 2022년 4.0, 2021년에는 7.9%를 기록을 하면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4.8, 유럽은 19.2%인데요. 2022년은 정말 무난하게 중국과 유럽 모두 2022년 누적으로도 20%를 넘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0%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침투율보다는 판매량이 조금 더 와닿는 데이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글로벌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630만 대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치를 인용을 하면 2030년 전기차 시장이 3천만 대까지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약 5배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인 거죠.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2020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300만 대 정도 팔렸는데요. 올해 630만 대가 팔린 거니까 전년 대비 109% 성장을 한 거고요. 중국은 올해 전기차가 299만 대가 팔렸어요. 작년에는 100만 대가 조금 넘게 팔렸으니까 전년 대비 무려 168%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점검하는 것과는 다소 무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전기차가 많이 팔려왔는지를 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소매 판매량 순위 압도적인 1등은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판매량은 전년 대비 86%가 늘었는데 점유율은 오히려 16.1%에서 14.5%로 줄었어요. 점유율이 늘어난 브랜드들을 조금 보면 대부분 중국 브랜드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 170%가 상승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수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비아디는요, 무려 5.3%에서 9.5%로 점유율이 대폭 상승을 했고요. 여기 샤오펑이나 리오터 같은 중국 스타트업들도 나란히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판매량은 3배 이상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브랜드가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 자동차 회사인데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는 중국 스타트업인 이 샤오펑보다도 밑에 위치를 하고 있죠. 절대 순위도요 무려 19위입니다.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앞다투어 선언할 때마다 이 도요타는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도요타가 작년 12월 15일 도요타 전기차 전략 발표회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의 본격 진출을 선언을 했죠. 10년 안에 전기차 판매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무려 41.5조 원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하네요. 2022년 전기차 시장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브랜드별로 보면요. 이 도요타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350만 대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2030년 전기차가 몇 대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 전망치 3천만 대를 그대로 가정을 하면 3천만 대 중에 350만 대를 도요타 차로 팔겠다라는 거니까 이 목표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은 11.6%가 되겠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요 모두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이제 내연기관 만들어도 팔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 탄소 중립 이미 선언을 했고요.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가격이 문제이지 전방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확고하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2021년 12월까지의 자료였죠. 그런데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혹시 1월 판매량 데이터가 망가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월 데이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에도 역시나 놀라운 판매량 침투율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사가요. 2021년 1월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전부 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데이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자료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 BRD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판매량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2018, 2019, 2020, 2021년까지 1월에 겨우 요 정도 팔던 회사가 BRD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 정도나 더 많이 판 겁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숫자고 샤오펑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월 대비해서 이만큼 더 많이 팔았고요. 니오도 마찬가지, 리오토도 마찬가지. 실제로 니오, 리오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샤오펑까지 1월 분기 판매량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전기차 4개 회사 1월 판매량으로 짐작을 해보건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1월에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KB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KB증권 애널리스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가격 인상 우려입니다.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원자재 배터리 소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상승한 가격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올랐고요.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터리 가격이니까 전기차 완성차 가격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요. 주요 전기차 업체들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했습니다. 게다가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완성차 가격은 오르는데 보조금은 줄어들면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는 고평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을 모아서 만든 중국 전기차 지수가 있나 봐요. 타이거차나 전기차 ETF의 기초지수와는 다른 지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은 하겠죠. 이 짙은색 남색이요. 이 지수의 PER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요. 작년 12월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PER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60배 수준입니다. 아무리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의 전방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수 자체 퍼가 60배라는 것은 최근처럼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치인 건 맞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쁘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반등의 계기를 찾는다면 3월 중국 양해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이때 전기차 관련 긍정적인 정부 정책이 나온다면 정책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도 사람이에요. 미래를 100% 예측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예상들이 맞다면 1개월 정도는 부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고요. 3월 양의 모멘텀을 바라보고 단기 투자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최근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편입비가 높은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